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다입니다. 요즘 어떻게 오후 시간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제 오후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한번 또 소통하는 시간, 천회장 혼자 떠드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보니까 약간 좀 싸늘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봄 날씨는 봄 날씨입니다. 빨리 벚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밑에 지방은 보니까 그 매화가 이제 다 피고 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참 잘 가죠. 잘 갑니다. 요즘 보니까 주위의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아직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뭐 경기 침체, 뭐 붕괴, 뭐 최악의 상황 온다. 지금 난립니다. 뭐 매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도 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이보다 더 심한 상황도 다 겪어봤는데 뭐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경계심을 늦추라는 건 아니고 경계심을 좀 갖고 보수적인 마인드로 이 접근을 하자. 그리고 너무 휘둘릴 필요 없다. 여기저기 휘둘려가지고 이 바보같이 호구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철하게 가자는 거죠. 마인드 확립하고 냉철하게 가자. 그리고 또 테마성 위주나 좀 띄워주기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심하시고요. 워낙 이럴 때일수록 개인들 조심해야 돼요. 엉뚱한 짓 하더라고. 또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항상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이쪽으로 관련된 그 금융권 파산 도미노에 대한 이제 공포가 이제 확산되고 있잖아요. 파산 도미노.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대만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대만 주식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은 그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과 대만의 기술주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과도하게 올랐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보면 그 골드만삭스 전략가라는 사람이 그래요. 이 주식들은 미국 금융권 스트레스의 충격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만과 정보기술 부분 주식은 일본을 제외해서 대부분 아시아 태평양 지역보다는 미국의 금융 상황과 경제 성장에 더 민감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뿐 아니라 이 지역들의 그 가격에는 주식 가격에는 최근에 거시 국면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죠. 여기 MSCI 그 아시아 태평양 주가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고 한국 코스피 지수하고 대만 가권 지수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고 하죠. 좀 적긴 적은 것 같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국과 대만 두 국가의 경우 이 반도체 업황이 곧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요. 올 들어 주요 지역 대비 주가가 선방했다. 선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불안 공포가 커지다 보니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설명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 인도와 태국 주식은 유명하다고 골드박선스는 내다봅니다. 인도와 태국 주식을 좀 띄우는가? 하여튼 유망하대. 거시경제 환경 불안 때문에 부진했던 그 유틸리티 쪽하고 소비재 부분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더라.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 테크 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해왔죠. SVB가. 그렇게 해왔는데 하여튼 지난 10일에 파산을 했어. 아주 황당하게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포심이 좀 조장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도 금리 인상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잇따라 막 예금 인출이 나서다 보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거야. 뭐 뱅크런 빠지고 뱅크런 막 돈을 막 인출해 가니까 상당히 은행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겠죠. 여기 또 SVB에 이어서 시그니처 뱅크도 11월 또 파산을 했어요. 이어 또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가는 거야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겉만 번지름하지 얘들도 안에 속은 골마 있어 지금 보니까. 골마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하여튼 이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알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국제금융위기 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미국이 이제 골 때린 놈들이야. 여러 뭐 파생상품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지금은 국채가 돼요. 국채. 미 국채 때문에 이 지경까지 갔으면은 이 미국도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에 하여튼 미 금융 시스템 불안 공포가 유럽으로 또 번지다 보니 크레딧 스위스까지 이제 위기를 가죠. 이 크레딧 스위스 CS라고 하죠 보통. 이 은행도 아주 골 때리는 은행이야. 이거 보니까 완전 그 개판이죠. 안에 보면 시스템적으로 좀 부정한 짓을 좀 하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 좋아. 스위스 국립은행이 540억 달러 정도의 대금을 대출하면서 사태 진에 나섰는데 그 불안 심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다는 겁니다. 가라앉지는 않아요. 하여튼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 도대체 왜 은행들이 왜 이 지경까지 갔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또 국내 연기금하고 공제회 이런 자본시장 큰 손들이 황급히 이전 해외 주식 투자 자산을 점검하는 모습이 눈에 띄잖아요. 최근에 파산 선언 아까 SVB에다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이 투자했던 사실이 속속속 알려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모 신문사 보니까 뭐 교직원 공제회, 행정공제회, 노란우산 공제, 과학기술인 공제회, 경찰 공제회, 건설 근로자 공제도 많네 보니까. 하여튼 국내 대부분 공제회가 SVB 주식과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한 사실이 없다. 다만 몇몇 공제회들은 해외 주식 자산 일부를 위탁 운영하면서 상장 지수펀드 ETF를 통해 가지고 소액 투자했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합니다. ETF란 주식처럼 거래할 수는 있고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결정되죠. 그런 펀드예요. 우리 많이 하죠. 앞서서 미국 지방은행 SVB가 이제 11월 파산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국내 큰손인 국민연금이 아주 골 때려요. 국민연금이 SVB 지주사인 그 SVB 파이낸셜 그룹의 주식과 채권을 총 1,389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죠. 미국 금융당국이 SVB 그 예금 전액을 보증해 주기로 했지만은 이 주식과 채권 등 그 증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KIC도 SVB 주식 2만 87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환산하니까 약 60억 정도 돼요. 하여튼 그 SVB 파산 여파로 이 폐쇄 조치가 된 시그니처 은행 주식도 9만 1843주를 또 가지고 있었던 거 나타났다. 참 큰일입니다. 하여튼 두 기관 모두 향후 미국 정부 정책 등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산 관리에 힘쓸 계획을 합니다. 국민연금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는가 봐. 지난 10일부터 SVB 거래 정지로 매도할 기회를 얻지 못해 단기 대응이 불가능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니 파산했는데 무슨 리스크 관리예요. 끝났는데 벌써.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엉뚱한 짓을 했어. 엉뚱한 짓을. 왜 이런 데다 투자를 하고 있나 이해를 못하겠네. 그렇게 투자할 은행이 그렇게 없나? 차라리 우리나라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아니 삼성전자 그렇게 팔아치우더니 뻘짓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 연금 소중한 우리 국민 세금인데 야 날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참 깝깝합니다. 하여튼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네요. 지금 상태가 안 좋다. 한국 성장주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특히 성장주가 아니라 기술주를 특히 조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참고해보세요. 참고해보시고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잘 모르고 그냥 주위에서 막 띄우는 종목들 막 어필하는 것,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지금 무슨 주 막 띄우던데 그런 거 하지 마. 절대 하면 안 돼. 항상 한 발 늦은 거야. 유튜브 방송에서 뭐 어느 종목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벌써 늦은 겁니다. 알겠죠? 절대로 여러분들 뻘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잘 지키셔야 돼요.